2023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사상 처음으로 62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60만 원이 어디냐 안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62만 원이라는 숫자에 안심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잠시 후 30년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 후를 꽤 잘 준비했다고 믿었던 한 평범한 은퇴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그 처참한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한 직장에 몸바쳐 일했던 김성민 부장님. 그는 은퇴 준비를 꽤 잘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들처럼 무리하게 창업한다고 퇴직금을 날릴 생각도 없었고 법에 따라 퇴직금 1억 원은 고스란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겨 20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30년을 꼬박 부었기에 매달 130만 원이 통장에 찍혔고 여기에 IRP 연금으로 월 약 50만 원이 더해져 총 18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는 그렇게 안도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첫 6개월이 지나자 김성민 부장님의 얼굴에 서서히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끊겼지만 그의 생활 패턴은 현역 시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을의 아내와 외식을 했고 결혼한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 지인들의 경조사비는 오히려 퇴직 후 더 위축되지 않으려고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하는 것이 노후 파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김성민 부장님 역시 그 전형적인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글쎄, 난방을 좀 틀긴 했는데. 그리고 당신 자동차세 나올 때도 됐잖아.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결정타가 터졌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는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성민 씨 본인도 허리가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써야 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간병비로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돈이 속절없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간병파산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성민 부장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초조함과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뭐라도 해야 한다. 바로 그 조급한 마음을 귀신같이 파고든 것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귀농 박람회에서 만난 한 영농조합의 투자 설명회였습니다. 인상 좋은 조합장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듯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돈을 그냥 은행에 묶어두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저희 조합에 3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매달 꼬박꼬박 이자가 나오고 원금은 저희가 발행하는 보증서로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김성민 부장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런 조합 형태를 띤 불법 유사수신은 특히 60대 이상 은퇴자의 불안 심리를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결국 김성민 부장님은 아내 몰래 IRP 계좌를 해지해 3천만 원을 덥석 투자했습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약속했던 이자는 두어 번 들어오는가 싶더니 연락이 끊겼고 몇 달 뒤 조합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그렇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했던 김성민 부장님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명백한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괜찮은 연금이라는 착각과 소득 대체율의 함정입니다. 김성민 부장님은 국민연금으로 월 130만 원을 받았으니 평균인 62만 원보다 훨씬 높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30년을 성실히 납부했으니 당연히 평균보다 많이 받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그 금액으로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월 500만 원을 벌던 그에게 월 130만 원은 소득 대체율 26%에 불과합니다. 생활 수준이 이전의 4분의 1로 줄어든 셈입니다. OECD 노인 고용률 1위라는 통계는 연금만으로는 과거 생활의 절반도 유지할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김성민 부장님 같은 괜찮은 연금 수급자들이 슬픈 현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계획에 없던 3대 지출과 자녀 리스크입니다. 한 지자체의 보고서는 노후 파산의 주범으로 중대 질병과 자녀 문제를 꼽습니다. 김성민 부장님처럼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와 간병비는 통제 불가능한 지출입니다. 여기에 한국 부모들이 유독 취약한 자녀 리스크가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자녀 결혼 비용으로 쓴다. 는 부모들이 상당수라고 합니다. 이미 다 큰 자녀의 결혼, 사업 자금을 대주다가 노후 자금에 둑이 터지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반 추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세 번째 함정은 당신의 조급함을 노리는 진화하는 사기입니다. 김성민 부장님이 당한 사기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은퇴자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상장 주식 사기입니다. 그럴듯한 사무실에서 곧 상장될 바이오 기업인데 지금 투자하면 10배 수익이 난다. 며 가짜 특허증과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줍니다. 소수에게만 드리는 기회라며 조급함을 부추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고급 취미 동호회를 위장한 투자 사기입니다. 등산이나 골프 동호회에서 몇 달간 친분을 쌓은 뒤 안전한 해외 명품이나 미술품에 공동 투자해 매달 수익을 나눠 갖자 고 유혹합니다. 신뢰를 먼저 쌓고 의심의 벽을 무너뜨리는 고도화된 수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파산의 함정을 피하는 4단계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진짜 현금 흐름을 A4 용지에 직접 적어 보십시오. 환상을 버리고 세우 기준, 내 손에 진짜 쥐어지는 돈과 빠져나가는 돈을 직시해야 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바로 보이지 않는 비용들입니다. 첫째, 건강보험료. 소득이 없어도 재산만으로 부과됩니다. 둘째, 각종 세금.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자동차세, 고가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까지. 셋째, 주거유지비. 아파트 관리비와 크고 작은 수리비. 넷째, 각종 보험료. 다섯째, 차량 유지비. 마지막으로 무시 못할 경조사비와 자녀 용돈까지. 이 비용들을 모두 더해보고 내 연금에서 이 돈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계획의 진짜 시작입니다. 둘째, 지출 다이어트와 보이지 않는 비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소득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정 지출 목록을 만들어 반드시 줄여야 할 항목, 예를 들어 잘 보지 않는 채널의 유료 방송이나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기치 않은 의료비에 대비해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보장 내역을 돋보기를 들고 보듯 꼼꼼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원금 보존을 노후 자금 운용의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노후 자금 운용의 제일 원칙은 수익이 아니라 원금 보존입니다. 원금 보장 고수익. 이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해온다면 100% 사기입니다. 퇴직금, IRP 등 소중한 노후 자금은 단 1%의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김성민 부장님의 피눈물을 떠올리십시오. 넷째, 잠자는 자산을 깨워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가가 보증하기에 안정적입니다.
물론 집값이 오를까봐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미래의 불확실한 집값보다 현재의 확실한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당당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유산 아닐까요? 김성민 부장님의 동료였던 박진우 차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현실을 일찌감치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전부터 철저히 지출을 줄이고 자녀들에게도 이제부터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라. 우리도 우리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는 과감히 주택연금에 가입해 월 120만 원의 추가 소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그는 호화롭진 않아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으로 아내와 함께 동네 도서관도 다니고 소소한 여행도 즐기며 마음 편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노후 파산을 부르는 함정의 진짜 이름은 무지와 외면입니다. 나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희망의 다른 이름은 준비입니다. 오늘 당장 나의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고 은퇴 후의 현금 흐름표를 그려보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30년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62만 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딛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그 고민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거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